안녕하세요. 정혜리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임원 퇴직금으로 증여세 4억 8천 절세한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각보다 임원의 급여나 또 퇴직금 등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의도를 하던 의도치 않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세율이 높은 증여나 상속 당시에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과도한 세금으로 상속이나 증여 때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나 퇴직금으로 세금을 줄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몇 배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게 퇴직금 자체의 세금만 줄이기를 원하느냐? 또 궁극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자, 우선은 소득 디자인을 할 때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대표로서 내는 세금, 그리고 내가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내는 법인세, 이 부분을 비교해서 소득 디자인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 실제 세율로 따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 자, 일단은 소득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 소득 디자인은 단순하게 소득세에 대한 절세 측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소득이 다시 이 퇴직금하고 연동이 될 거고요. 퇴직금은 주가랑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가는 증여세나 상속세와 연동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표님의 급여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상속 증여세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상속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플랜을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내 급여에 대한 소득 디자인을 볼게요. 6천, 8,400, 1억 2천, 1억 8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거기에서 공제도 받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생기죠. 자, 급여가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급여를 6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원로는 한 500 정도 되겠죠. 근로소득 공제, 대표님도 대표이사고 경영을 하시지만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는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기타 공제, 이거는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제가 빠지니까 실제 과세 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4천만 원 구간이라면 사출세액은 490만 원 정도. 그래서 세금 자체만 따지면 지방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8.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 내가 급여를 받아보면 이렇게 8.2%만 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떼고 나오죠. 그 이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자, 그러면 세금하고 이 부분하고 다 세금하고 다 합하면 한 890 정도. 6천만 원 받아서 890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14.9% 정도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세금만 하면은 8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민연금은 내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진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건강보험료는 받는 돈이 아니니까 소멸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생각 외로 요새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높아져서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8,400을 받았을 때는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18.1% 정도, 1억 2천을 받았을 때는 4대 보험 포함해서 22% 정도.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급여 디자인만 보자면 우리 회사의 법인세 구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매출이 있고 모든 비용을 쓰고 나서 순수하게 이익으로 신고하는 것을 그 해의 이익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해의 이익이 2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10%의 법인세를 내시죠. 지방세 포함하면 11%일 거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11% 정도 내니까 내가 소득세를 여기에서 뭐 12%, 8% 이 정도에서는 법인이 내 급여를 비용 처리함으로 해서 법인세를 덜 내죠. 그러니까 2억 미만 회사들은 그래도 뭐 6천, 7천 이 정도는 결국은 나는 세금을 내고 법인에서는 그만큼 안 내요. 이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당기 순이익이 2억이 넘는 회사들은 세율이 20% 구간이죠. 그러면 지방세 포함하면 22%. 자, 여기 보시면 세금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하면은 1억 2천이나 한 1억 8천까지도, 이 중간인 1억 5천까지도 결국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법인에서는 안 내고, 요런 경계선에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셔서 단순하게 내가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 물론 대표님의 기여도나 노고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세금만 생각을 한다면 법인세와 나의 소득세를 이렇게 비교해서 적정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뭐하고 연동된다 그랬어요? 퇴직금과 연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퇴직금과 연동이 된다면 어떻게 연동이 될까요? 자, 소급하여 우리가 퇴직금을 실행을 할 때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급하여 직전 3년의 10분의 1, 여기까지는 2019년까지나 2020년까지나 똑같습니다. 요 계산은 똑같아요. 자, 요렇게 직전 3년의 평균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똑같습니다. 지급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의 이 차이는 뭐냐? 자, 요 지급률의 차이입니다. 지급률을 이거는 회사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주총에서 우리는 임원 퇴직금을 지급률을 실제 퇴직금에서 1배수로 하겠다, 2배수로 하겠다, 3배수로 하겠다, 10배수로 하겠다. 이거는 회사의 형편이나 임원의 기여도에 따라서 주주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몇 배수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또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된다면 10배수를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배수가 왜 중요하냐? 2020년에 세법이 바뀐 내용은 뭐냐면, 이 지급률을 2배까지는 퇴직소득세율로 계산을 하고 2배가 넘어가면 일반 소득세율로 계산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 퇴직금 규정을 정할 때 2019년 것까지는 3배수, 그리고 2020년부터는 2배수로 많이들 수정을 하셨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일반 소득으로 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니까 높아지니까 굳이 2배수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들 많이 개정을 했을 거예요. 또 이 정도 개정을 한 회사라면은 그래도 변화되는 이런 세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급여나 퇴직금의 세율 측면만 본 겁니다. 가업 승계나 또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가 3배수, 2배수,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퇴직금이 우리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퇴직금 정산 전에 주가가 99,504원이었습니다. 자,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대표님. 우리 회사가 직전 3년에 손익, 그리고 평가 시점의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세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평가는요. 자, 그래서 A라는 회사는, 홍길동 대표님의 회사는 보니까 순자산 가치로 해봤더니 순자산 가치가 이 회사가 한 18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한 주당 자산으로 평가를 했더니 92,000원이 나왔고요. 직전 3년 손익으로 평가를 했더니 104,480원이 나왔어요. 자, 자산은 현재 시점이고요. 손익은 직전 연도 3년으로 합니다. 현재 걸로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그 전년도. 비율은 3, 2, 1. 네. 직전이 3배, 그 전이 2배 1. 그래서 50%, 30%, 20% 이런 비중으로 가요. 그래서 머릿속에 전년도에 이익이 많이 났다. 올해 주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자, 일반 법인은 뭐예요? 부동산 비중이 50% 이내인 회사. 그런 회사들은 순자산과 순손익의 비율을 60%대, 일반 법인은 반대입니다. 40대 60, 4대 6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부동산이 50%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6대 4로 평가를 합니다. 80%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으로만 봅니다. 부동산으로만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일반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으로 했을 때 92,000원, 직전 3년 손익으로 했을 때 104,000원, 그래서 4대 6으로 가중평균 했더니 99,000원이라는 주가가 나왔어요. 자, 99,000원이라는 주가가 나왔고, 이 회사는 이 주가 기준으로 하니까 기업 가치가 20억 정도 되네요. 19억 9천이니까. 자, 이 회사가 퇴직금을 15억 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거의 뭐 25년 동안 근속하셨으니까. 그래서 15년 퇴직금을, 아까 20년 이상 근속하신 것을 퇴직금 정산했더니 한 15억 정도 나왔어요. 15억 정도 나왔으면, 자, 15억만큼 어디서 빠져요? 이 직전 3년 손익 중에서 전년도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으로 평가를 한 거는 32,000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 18억에서 15억이 빠졌잖아요. 퇴직금으로 나갔잖아요. 나갔고 회사는 6억 4천이 남았어요. 순자산 가치가. 자, 이렇게 되고 한 주당 자산으로 평가했더니 32,000원. 한 주당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얘가 60%라 그랬죠, 제가. 얘는 40%. 얘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로 떨어졌냐면 1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2,000원. 자, 그런데 지금은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평가를 한 금액과 순자산, 자, 순자산으로 평가한 금액 32,000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두 개에서, 그러니까 순자산의 80%. 자, 순자산의 80%면 여기는 32,000원이니까 한 25,000원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순자산의 80%와 실제 계산한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 중에 높은 거. 그래서 이 회사는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000원이 얼마가 됐어요? 25,000원이 됐죠. 이렇게 퇴직금으로 인해서 주가 변화가 큰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산 가치가 한 20억에서 50억 사이 회사들, 이 정도 회사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산 가치가 수백억이다. 거의 영향을 미미하게 받겠죠. 조금은 받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25,0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증여세는, 자, 퇴직금 정산 전후를 계산했더니 4억 8천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퇴직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고용관계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 되죠. 하지만 위임관계에서는 급여, 퇴직금 모두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원이에요. 무급이에요. 따라서 이 위임관계인 대표님들은 반드시 나의 급여와 퇴직금 규정을 명시해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에 퇴직금 규정 있는데, 급여 규정 있는데 근로자들 것은 대표님은 해당이 안 되세요. 임원은 별도의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임원의 퇴직금이라 함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임원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일정 요건이 없는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송금 불산입, 즉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가지급금이 되겠죠. 네, 대표님들 마지막 정리 복습하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는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요? 내가 내는 소득세와 법인이 내는 법인세 구간을 비교해서 소득 디자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소득은, 내 급여는 급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과 연동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퇴직금은 주가랑 연동이 된다. 자, 주식회사의 전부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의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책정이 되죠. 대부분 증여나 상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증여나 상속세율은 최고 50%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과도한 세금으로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신문에 보면 기사가 많이 있죠. 정말 알찬 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으로 의뢰 들어온 건들도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최종 세금은 증여나 상속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좀 이런 영상을 다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들으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여나 또 법인세를 절감을 좀 하는 것을 알고 싶다, 내지는 승계를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을 해야겠네 라고 느끼셨다면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